벼룩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스페이스 셔틀보다 더 빨리 가속할 수 있거든요. 점프하는 벼룩은 1m초 만에 최대 8cm라는 아찔한 높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빠른 속도죠. 이때 가속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개체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로 측정 단위는 G입니다. 지구 표면의 중력은 1G의 가속도를 생성합니다. 초당 32.2피트 제곱의 크기죠. 그리고 스페이스 셔틀은 약 5억 G로 가속하는데 벼룩은 점프할 때 100G의 가속을 경험합니다. 벼룩의 몸에는 신축성이 좋은 고무 같은 특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매우 큰 거예요. 벼룩이 가장 필요할 때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차역 승강장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는 노란색 플라스틱 돌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보도블럭은 촉각 지표면 표지라고 부릅니다.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블럭을 설치하기 위해선 여러 명의 인부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플랫폼에서 오래된 노란색 선을 갈아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강철 가장자리를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그렇게 구멍을 뚫어야 할 곳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엔 적절한 간격을 두고 구멍을 만들 특별한 시추장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구멍을 뚫으면 신기하게 생긴 격자 무늬가 땅 위에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작업자들은 플라스틱 돌기를 하나씩 망치를 두드리기 시작하죠. 그나저나 이러한 돌기는 플랫폼 가장자리 경고 표지의 일부예요. 이 블럭의 목적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차 승강장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걸 경고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번개의 온도는 약 27,000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죠. 태양 표면보다 5배 더 뜨거운 온도예요. 보통 전 세계적으로 번개는 하루에 800만 번씩 치는데 초당 약 93번의 번개가 내리는 셈이에요. 또한 일반적인 미신과는 달리 번개는 같은 장소에 2번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는 고립되고 높고 뾰족한 물체에 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년에 100번까지 번개를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시트러스 냄새를 맡으면 깨끗함이 떠오르시나요? 이는 과거의 사람들이 집 청소에 레몬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레몬즙은 석회 얼룩을 녹이고 구리펜 같은 도구가 광택을 되찾게 도와주는 구연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껍질에서 레몬 오일을 추출하여 목재 광택제에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세제와 크림 세정제가 나온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레몬 오일을 첨가해 좋은 향을 만들게 되었죠. 보잉사는 기내 와이파이를 개선할 때 감자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와이파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동안 사람들을 한 번에 며칠씩 앉아있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전히 비행 중 승객들의 상황을 모방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쓰는 거예요. 감자의 수분 함량과 화학 성분은 우리 몸과 비슷하게 전파 신호를 흡수하고 반사하거든요. 완벽한 선택이죠. 나뭇잎처럼 수면 위를 평화롭게 떠다니는 수련은 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잎이 32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건 참 믿기가 어려워요. 수련은 버가마스코, 셰퍼드나 버니드 마운틴 도그처럼 큰 개의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워요. 그래서 잎이 수련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게가 잎에 고르게 나눠지도록 해야 해요. 예를 들면 잎 위에 한 판을 올리는 것과 비슷하죠. 티라노사우루스는 한 마리라도 정말 무서울 거예요. 이제 25억 마리의 이 사나운 공룡들이 지구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학자들은 아마도 지구에 존재했던 공룡의 수가 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모두 동시에 존재했던 건 아니에요. 이 공룡들은 몇백만 년에 걸쳐 12만 7천 세대가 넘게 존재해왔습니다. 그래도 무섭네요. 달은 우리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화성, 토성, 목성은 훨씬 더 멀어요. 태양계는 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 은하계는 훨씬 더 크죠. 과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우주 물체를 발견하지만 우주에는 결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은하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주의 5%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엔 달, 별, 은하, 기타 다른 우주 물체들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으며 어떤 모양일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주의 큰 부분, 70% 이상은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25%를 차지하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암흑 물질은 일반적인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고 빛이나 어떤 형태의 전자기 복사열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은하와 은하단이 만들어내는 특이한 중력 효과 때문에 이 물질이 존재한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물리법칙에 따르면 회전하는 나선 은하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별들은 은하 중심에 가까운 별들보다 훨씬 더 느리게 궤도를 돈다고 합니다. 은하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장 많은 양이 밀집되어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나 별들은 은하 원반에서의 위치와 상관없이 거의 같은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는 은하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이 보이지 않는 질량의 중력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만 가능해요. 이 덩어리는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독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모든 파충류와 포유류에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이런 능력은 뱀이나 거미 그리고 유일하게 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장류인 늘보 원숭이에게서 발견됩니다. 생물학자들은 독과 침 사이에 공통된 유전적 과거를 발견했어요. 즉, 이는 독을 지닌 파충류와 포유류에게 먼 공통의 조상이 있었다는 걸 뜻하죠. 독샘은 독으로 가득 찬 그릇과 같은 반면 침샘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특별한 기관이나 유전자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 그릇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단백질이 없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침샘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은 잠재적으로 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쥐부터 사람까지요. 우리 모두가 비 냄새를 즐기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냄새는 심지어 페트리코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도 있어요. 물에서는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지만 비가 오면 공기 중에 쾌적한 향이 가득 차게 되죠. 흙에 사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분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어느 순간 밖을 보니 비가 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작은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게 되고 이 주머니에는 그 특별한 분자가 소량 들어가게 돼요. 비는 먼저 그러한 공기 주머니를 가두었다가 방출합니다. 그리고 방출할 때 그 특별한 분자를 공중으로 내보내죠. 그러면 이 분자가 모든 곳을 떠다니면서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비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나저나 비가 항상 물방울로 내리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 개구리 또는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것들이 정말 비처럼 내릴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만 특히 강력한 뇌우가 친다면 발생할 수 있어요. 토네이도 바람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물체나 동물들을 하늘 높이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 떨어지게 되겠죠. 과거 2010년에 호주의 작은 마을에서 수백 마리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비가 내리지 않는 행성들도 있습니다. 금성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과 달에서도 메탄과 황산으로 이루어진 비가 내려요. 심지어 우리로부터 5,000광년 떨어진 곳에는 철로 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천왕성, 토성, 해왕성의 깊은 곳에선 다이아몬드비가 내릴지도 몰라요. 태양계의 외행성은 연구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렵지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행성들에 존재하는 극심한 압력이 탄소 원자를 결정화해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만 킬로그램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노르웨이는 북극권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서는 5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태양이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모두 거부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바깥은 항상 밝고 사람들은 이에 따라 활동해요. 만약 한밤중에 예를 들면 새벽 2시에 이 동네를 걷는다면 축구를 하고 잔디를 깎고 집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수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지구상의 전체 물 중 적은 비율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약 71%가 물로 덮여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 물의 0.3%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만년설, 빙하, 바다, 흙 또는 지구의 대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